자, 우리 산모 봤는데요. 어때요? 괜찮았나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던 문제들 같은데, 우리 같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좀 괜찮았고, 어떤 문제가 좀 아쉬웠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볼 거고, 보통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그리고 더 앞서서는 1, 2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까지 다 점검할 수 있는 첫 시험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는 진짜 수험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점수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보다는 내가 이 시험지 운영을 정확하게 잘 했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바들을 정확하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내가 문제들을 정확하게 잘 풀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보고, 계산 실수했다면 그 계산 실수한 것들 다 적어놓고 이제 절대 실수하지 않게 반복 연습해줘야 돼. 실수도 결국에 시험에서는 실책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잔소리 그만하고, 자, 1컷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차이 나고 있는데, 우리 미적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개까지 틀려야 1등급 방어가 될 거고, 확통 친구들은 이제 3개 정도, 그리고 많아야 4개 정도, 요렇게 틀려줘야 등급 1등급 방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통에서는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선택에서 한두 개 정도, 요 정도 틀려야 1등급 방어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10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앞에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시고. 자, 10번 볼 건데, 이거 왜 보냐 하면 문제 풀이 방법이 총 3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한 가지씩 같이 봅시다. 자, 일단 y는 로그 2의 x-k가 있어. 그러면 k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일단 로그 함수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점은 k 플러스 1, 0. 여기까지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점을 a라고 했고요. 이 점을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y는 2하고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 y는 2하고 만나는 점 쭉 그어서 2하고 만나는 점, 여기는 c, 여기는 b,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 이제 다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a, b는 ac, a, b는 ac. 자, b의 x좌표 먼저 구하고 a, b는 ac 이용해 봅시다. 자, b의 x좌표 구하려면 2는 로그 2의 x-k. 그래서 x 얼마다? 그렇지, k 더하기 4더라. 그래서 여기는 k 더하기 4가 될 거고. 자, 3가지 풀이 방법 한 번씩 쭉 가봅시다. 첫 번째 어떤 거부터 갈 거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a, b는 ac 구하는 거야.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ab의 제곱은 우리가 x값의 차이의 제곱 3의 제곱, 거기다 y값의 차이 제곱 2의 제곱해서 1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X값 차이의 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Y값 차이 제곱 2의 제곱해서 이게 마찬가지 13이 나와줘야 돼. 그럼 K 얼마죠? 그렇지, K 양수니까 K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넓이는 마지막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풀이 가보게 되면 일단 A라는 게 AB하고 AC가 같다는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A라는 거는 B와 C의 이등분선 사이에 있을 거야. 그치? 다시. 선분 BC의 이등분선 위에 점 A가 존재할 거야. 그래서 이등분선. 선분 BC의 이등분선 위에 점 A가 있다. 라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BC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는 X는 2분의 K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때 A의 X값이 얘와 같아야겠죠. 그래야 직선 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랑 K 플러스 1이랑 같더라. 그러면 K가 얼마? 2가 나오겠죠.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잘 이해됐을 거고. 자, 세 번째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ABC 이용해 볼 거야. 삼각형 ABC. 자, 삼각형 ABC에서 조건 주어진 게 뭐 있냐면 AB랑 AC 같다는 거 주어져 있으니까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용해 볼 거예요.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이 A에서,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아래에다가 밑변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그게 이등분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이 얘네 둘의 가운데 있다 라고 해주면 돼서 결국에 K가
여기서도 2가 나온다. 그래서 K가 2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풀이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삼각형 ABC 넓이 구할 건데 BC 길이 얼마냐면 K 플러스 4니까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얼마냐면 2라고 이미 주어져 있어. 그치?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해서 6이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 건데 11번은 정답률 54%로 찍히고 있어 얘들아. 이거 작년 수능, 작년 9월, 6월 다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이거든. 우리 이건 기출로 학습이 돼 있었어야 돼. 그치?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은 지금 속도 VT가 나와 있어. VT 나와 있으면 당연하게 위치 구할 수 있겠죠. 위치는 뭐다? 속도의 적분이다. 그래서 위치 FT를 구해보면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T제곱 더하기 36T 더하기 얼마다? 위치 처음에 원점으로 출발하니까 0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원점 출발하는 거 항상 0 적어주는 거 습관 들여보자. 자, 그럼 위치 구했고요. 그때 기억부터 들어가 봅시다. 기억! 시각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가 25냐 그랬어. 그럼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F1은 집어넣으면 25 나오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맞고, 자, 니은 가봅시다. 니은은 출발한 후에 점 P의 운동 방향이 2번 바뀌냐 그랬어. 자, 출발한 후라는 말은 시각이 T가 0보다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는 건 저 VT가 0을 기점으로 위아래가 바뀌어줘야 돼. 즉,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냐면 VT가 0이 되는 지점이 2개 존재하고 그게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냐? 라는 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VT는 3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가 되겠고요. 그럼 3 곱하기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러면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면 2하고 6에서 얘를 뚫고 지나가 주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은 T는 2하고 T는 6 두 번 있겠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봅시다. 일단 거리라는 것의 정의로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의 적분, 즉 속력의 적분이다.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0부터 3까지 V 절대값을 적분할 거야.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양수라는 거 알고 있고 2부터 3까지는 음수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V 그대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V 집어넣어주면 될 거야. 자, 그럼 우리 적분한 거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저기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입해 봅시다. 그럼 2 대입하게 되면 8 마이너스 48 플러스 72가 될 거고 빼기 0 될 거고,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VT니까 저기에 마이너스 집어넣어주고 요렇게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27,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108, 그 다음에 더하기 3 집어넣으면 108. 자, 거기다가 더할 건데 똑같은 거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값은 80 빼기 48, 32니까 똑같은 거 두 개 64에다가 뺄 거야. 어떤 거 뺄 거냐면 요거. 그래서 구해주면 27이니까 따라서 37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37 나오는 거 확인했고, 자,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인 것도 알게 됐는데 두 번째 방법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 자, V 적분하게 되면 위치 나오는데 위치는 우리가 적분했을 때 3차 함수고 2 그리고 6에서 극값 갖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0부터 3까지니까 0이 어디 있고 3이 어디 있고 요거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2까지는 올라가고 2부터 3까지는 내려오고, 근데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둘이 다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2에 있는 위치 값이 얼마인지 보니까 이때는 2 집어넣으면 8 빼기 48 더하기 72에서 32가 나오겠네. 자, 그럼 3 집어넣었을 때 위치도 한번 봅시다. 3 집어넣었을 때 위치는 27 나오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y값이 32만큼 변했다가 5만큼 변하니까 37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인데 이렇게 속도와
위치를 2차 함수, 3차 함수로 표현한 것 뿐이야. 결국에 움직이는 점은 이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2번 기억 니은 디귿이고 1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2번 갈게요. 12번. 12번은 정답률이 54%. 이것도 꽤 많이 틀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났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못 읽고 넘어간 친구들은 반성 많이 해야 돼. 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을 못 잡고 가면 밑에서 이 나의 값을 채울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그대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n이 1일 때부터 시작을 했어.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 집어 넣을 건데 지금 이 값이 주어져 있죠. 이 값이 주어져 있어. 어디? 여기. n제곱 더하기 n. 그쵸? 자, 그 다음 이 값도 여기 집어넣으면 돼. 뭘 집어넣으면 돼? n 자리에 n-1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가져봅시다. 그러면 bn 플러스 1 분의 an이 얘는 n제곱 플러스 n 에다가 뺀 거야. n-1 제곱에서 n-1 더한 거를 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니? 2n-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n이 나오는구나. 따라서 가에 들어갈 값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2가 들어갈 거고 밑에 들어와서 등비수열 bn의 공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공비. 자, 그러면 bn이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b1과 b2의 값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1의 값의 경우에는 여기 주어져 있지. 2분의 1. 그럼 나는 b2의 값만 구하면 공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공비 구하려고 난 b2 구할 건데 b2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수열에다가 n자리에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b2 더하기 1분의 a2가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b2 더하기 1이 4분의 1 an이 되면서 a2가 되면서 자, a2의 값 주어져 있죠. a2의 값은 저기 보면 10 주어져 있네. 그래서 10 집어넣어주면 얘는 2분의 5다. 따라서 b2가 2분의 3이고요. b1은 얼마였어? 그렇지, 2분의 1이었지. 그래서 공비 얼마다? 그렇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필요한 값은 곱하기 3. 따라서 공비는 3이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이로 넘어와서 공비는 3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니은에 의해서 얘의 값 구해줄 건데 n분의 an 자리에다가 이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n분의 an을 직접 알 수 없으니까 bn이라는 등비수열을 이렇게 바꿔준 거야. 자, 그러면 그거 그대로 대입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n분의 an 자리에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면 n분의 an 자리에 2 곱하기 bn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건데 bn의 경우에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그치? 그래서 bn은 첫째 항 2분의 1 곱하기 공비 3의 n-1제곱. 자, 이거 집어넣어 봅시다. 다시 써보면 n은 1부터 5까지 더할 건데 그러면 3의 n-1제곱 더하기 그러면 얘는 2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3-1분의 3의 5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 242에 121, 131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는 값 단은 131이 되면서 3개를 더해주게 되면 136.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되겠죠. 이해됐죠? 자, 넘어갑시다. 13번인데 13번 정답률 59%야 얘들아. 59%. 요것도 여러분 충분히 잘 풀 수 있는데 계산을 많이 하는 방법과 그래프 관점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계산 쭉 가보는 것부터 먼저 가볼 거야. 그러면 fx 위에 점 p 1,-5에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저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봅시다. 자,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볼 건데 그럼 f'x가 필요하겠죠?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더하기 6.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이니까 F'1은 3 빼기 8 더하기 6이니까 1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에 지나는 점 1, -5. 자, 그럼 x-6이라는 그 직선이 지금 점 P에서 F에 접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점 Q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접선하고 함수하고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 한번 구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이 x-6과 같다. 이렇게 놓으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빼기 2가 0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냥 하나씩 또 조립제법 쓰거나 인수 다 집어넣어서 구하지 말고 우리 어떤 거 알고 있어요? 자, 1에서 접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치? 그럼 그거 써먹어야지. 그래서 x-1 제곱으로 당연히 인수가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2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그때 q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나올 거야. 계산 빨라졌죠? 그치? 그래서 q점 구했으면 우리 q에서의 접선 또 구하래. 그치? 이거 작년 수능 13번이랑 완전 똑같은 판박이 문제거든? 같이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집어넣어 보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 그러면 12 더하기 16 28 더하기 6은 12 더하기 16 12 더하기 16 여기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고 q점이 2,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2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f'2 구해봅시다. 자, f'2 구해보면 집어넣어서 12 빼기 16 더하기 6 해서 2 나올 거야. 접선의 기울기 얼마? 2죠. 자, 그래서 y는 2 곱하기 x-2에 마이너스 4 집어넣어주게 되면 2x-8 요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다 구했어. 접선하고 x축, y축하고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라고 했죠. 자, 요것만 가져오면 돼. 요것만.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있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 x절편, y절편 다 구했으면 요 부분 넓이 구해주는 거야. 그치? 너무 쉽죠? 2분의 1, 8, 4 하면 16 되겠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런 거였고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돼. 그래프 대강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x세제곱. 자, 3차 함수니까. 근데 1,-5에서 접하고 q에서 또 만난다 그랬잖아. 그치? q에서 만난대. 그러면 어떤 접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q야. 그치? 그래서 여기 구하려면 그냥 바로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에서 여기서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x-1 제곱에다가 인수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접선이니까 1, 1 두 개 만나고 하나 근 더 더해줘서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바로 x-2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1, 1, 마이너스 2 하면 바로 2 하면 바로 4가 나오네. 그래서 근거계수 관계로 이렇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푸는 방법까지 소개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4번 한번 가볼게요. 자, 14번 정답률은 우리 38%로 찍히고 있어요. 38%. 사실 함수 자체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치? 근데 3사인하고 a 코사인 더하기 b를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서 구하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사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함수야, 그치? 근데 a 코사인 더하기 b는 정해지지 않은 미정이야, 미정. 그치? 얘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데 우선 우리는 코사인의 경우에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 어떤 함수다? 어떤 함수? 그렇지, 증가함수. 코사인의 경우에는 증가함수야. 그러면 a 값이 양수면 그대로 이 구간에서 증가할 것이고 a 값이 음수면 그 구간에서 감소할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돼. 그럼 그려봅시다. 일단 요렇게 생겨서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2파이까지가 있을 건데, 자, 코사인 굳이 이렇게 곡선 모양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대강 그려도 돼. 그치? 자, 그래서 코사인을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으로 그릴 건지 혹은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릴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fx는 ft라고 했는데 요 조건 한번 얘기해 보자. fx는 ft. 이거 어려워하지 말고 얘들아. ft라는 건 어떤 함수값이야, 그치? 함수값. 그럼 함수값을 쭉 그어서 얘하고 만나는 그때의 점들을 쭉 내려서 나오는 게 t야. 그래서 fx는 t라고 나와 있는 것하고 fx는 ft라고 나와 있는 것하고 조금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한 단계 더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죠? 좋아. 자, 그럼 fx는 ft라는 거 생각해 볼 건데 지금 이 0부터 파이까지 해서 함수값이 근이 몇 개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일단 0에서는 채워져 있고 파이에서는 비워져 있어. 그래서 0보다 클 때 그리고 이 2분의 파이 3보다 작을 때는 근이 2개씩 나올 거고 0이거나 3일 때는 근이 1개 나올 거고 그 바깥은 근이 0개일 거야. 그치? 근데 총 근이 총 몇 개여야 돼? 그렇지, 4개여야 돼. 4개. 그러면 왼쪽에 있는 3sin x가 근을 몇 개 가지는지 그 근의 개수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자, 케이스 분류 기준 뭐냐면 기준은 y는 3sin x 즉 0부터 파이에서 근의 개수가 케이스 분류 기준이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0개 가질 때 즉 ft라는 것이 요 바깥에 있거나 혹은 요 바깥에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해서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 돼. 말이 돼요? 안 되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만 하는데 총 4개의 근이 생길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안 되는 걸 알 수 있네. 그쵸? 자, 두 번째. 여기서 1개 갖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개. 자, 그러면 ft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일단 1개 만났고 그러면 옆에서 총 2개랑 더 만나면 되겠네. 그쵸? 봐봐. fx랑 ft랑 총 4개 만나야 돼. 총 4개. 일단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그쵸?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네. 얘 4개네. 그치? 4개 되네. 4개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 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게만 만들어줘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4분의 7파이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쪽에서 만나는 근은 여기는 2분의 파이야. 그치? 그래서 2분의 파이랑 얘랑 더한 거 그게 4분의 7파이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만나는 값이 얼마여야 돼? 그치? 여기서 만나는 값이 4분의 5파이가 돼야 돼. 4분의 5파이. 자, 그래서 4분의 5파이랑 만나는 게 y값이 3이어야 돼요. 따라서 a 코사인 4분의 5파이 더하기 b가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0하고 만나서 또 만나는 값이 더했을 때 4분의 7파이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얼마랑 만나야 돼요? 그렇지, 4분의 7파이랑 만나야 돼. 자, a 코사인 4분의 7파이 더하기 b가 얼마? 0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2개 연립하면 a, b 값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얘는 얼마니? 4분의 7파이? 얘는 루트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a 날라가니까 따라서 b는 2분의 3이고요. a는 얼마니? a는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 요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래. a제곱은 4분의 18, 2분의 9가 되고요. 그럼 b제곱은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하면 4분의 27 이렇게 나오겠네. 정답 몇 번이다? 여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나요? 자, 해결할 수 있죠. 자, 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근이 총 6개 나오겠죠? 진짜 미치겠다. 너무 좁아. 망했다. 어떡해?
자, 오늘 계산 마무리 지을 건데 오늘 스튜디오에 처음 와서 이제 찍느라 계산 실수도 많고 칠판도 읽지 않아가지고 이제 자꾸 끊어가는 거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자, 우리 그냥 요 문제 다시 찍을까? 자, 18번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인데 AB, BC, AB, AC 주어져 있죠. 우리 삼각형 직접 그릴 필요도 없어, 그치? 직접 그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그냥 식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AB랑 AC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BC는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 BC의 제곱은 AB의 제곱에 AC의 제곱에 빼기 2 AB, AC 그리고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36 더하기 64에다가 빼기 2, 6, 8,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100하고 2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4로 삼각형 안 그려도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가봅시다. 20번 정답률이 27%야. 진짜 미치겠어. 27번. 27번이 아니고 20번. 자, 수열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n하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10. 근데 잘 봐봐. 5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5의 배수야. 그치? 5의 배수가 아닌 경우하고 5의 배수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n을 4개 더하고, 그치? 1, 2, 3, 4 더하고 다섯 번째에서 그걸 다 빼버렸네. 그럼 SON의 값이 얼마일까? 그렇지, 0이지.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정말 쉬웠을 거야. 다섯 번째까지 더한 값은 다 0이야. 다 0이야. 그치? 다 0이야. 자, 그래서 SON이 0이다 라고 두고 시작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AK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했을 때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언제 우리가 20과 30 사이에 딱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쭉 적어봅시다. 1, 2, 3, 4. 그 다음에 얼마 들어가겠죠? 자, 6, 7, 8, 9 얼마 들어가겠죠?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치? 자, 그러면 11, 12, 13, 14 하고 요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에 16, 17, 18, 19 이렇게 오고 21, 22, 23, 24 요렇게 오고 26, 27, 28, 29 요렇게 오고. 자, 다 적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한번 적어서 그냥 깔끔하게 보고 넘어가자. 그래서 더해서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3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여기서 이 줄에서 더해서 20 만들 수 있니? 절대 못 만들죠. 다 더하면 얼마야? 10이지. 절대 안 돼. 자, 두 번째 줄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어차피 0이야. 0이야. 그치? 그 다음 내려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알겠죠? 6, 7, 8, 9 집어넣어서 다 더해서 20보다 큰 거 있어? 되네. 자, 6까지는 안 되죠. 근데 7 더하면 돼? 안 되죠. 13 더하면 돼? 되죠. 21 되네. 얘 더하면 얼마야? 30이네. 얘 안 되네. 그래서 여덟 번째 값이 가능하구나. 아, 자연수 m이 8 일단 한 개 찾았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줄에서 가능한 거 있어? 이 줄. 더해서 20 넘는 거. 가능하죠? 첫 번째 돼, 안 돼? 안 되죠? 두 번째 돼, 안 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돼, 안 돼? 안 되죠? 아, 그러면 12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요걸 찾았으면 같은 줄 안에서만 20과 30 사이를 오간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12까지 찾았고요. 자, 이 줄 가봅시다. 이 줄. 자,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16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하면 33이네. 이미 넘어갔네. 끝. 아, 여기 안 되네. 자, 밑에 줄 한번 가봅시다. 21 되죠? 이미 넘었네. 자, 더하면 얼마야? 43이지? 아,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는 21이 가능하겠네. 마찬가지 똑같이 26은 되는데 두 개 더하면 불가능하네. 26 가능하겠죠. 자, 더해봅시다. 8 더하기 12는 20, 20 더하기 21은 41, 41 더하기 26은 67 해서 답이 67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SON은 0이라는 구조를 한번 파악했으면 요거를 쭉 가서 같은 줄끼리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걸 떠올리고 이 과정도 사실 머릿속에서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8, 12, 21, 26, 67이 답이다. 끝. 자, 21번 넘어갑시다. 자, 21번 가봅시다. 이제 주관식 킬러 문항 중에 하나인데 21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형이 0이래. 자,
힘내보자. gx는 0부터 x까지 적분한 건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가지 적용할 거야. 일단 0 집어넣으면 g0은 0 나오시고, 그 다음에 g'x는 fx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fx가 나오시겠다. 자, 되죠? 그러면 f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0이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에는 2fx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경우에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밑에 박스 조건 보니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실수? 모든 실수. 어떤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g'이 0이 되는 그 값이 최소값이 2라 그랬어. 최소값. 최소값이네. 뭔가 또 하나의 조건이 숨어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g'이 0이 되는 거라 그랬어.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상수를 갖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2부터는 쭉 상수인 0을 갖는다는 건 이 구간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f2의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전에 2보다 살짝 앞선 곳에서는 이 fx가 0보다 작아야지만이 그때 0이 아니게 될 거 아니야. 왜? 최소값이 2라는 건 2보다 작을 땐 얘를 만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f는 0이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2는 0이랑 그 다음에 f0은 0까지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fx라는 건 뭐냐면 fx는 x 곱하기 x-2 곱하기 x-k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될 건데, 그럼 k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그치? k가 얼마인지 궁금해. 근데 k 썼으니까 우리 a로 한번 적어봅시다. 자, a로 한번 적어보면 a 얼마인지 궁금해. 그치? 그래서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x축과 만나는 값이 0하고 2하고 a인데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접하는 경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경우랑 요 경우 먼저 생각해 볼 건데, 자, 밑에 거 봅시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치? 근데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2가 아니라 얼마가 돼? 0이 돼버리지. 이때부터 g'이 쭉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탈락이죠. 그러면 얘 지워내고 그 다음 위에 거 한번 봅시다. 일단 f2가 0이라 했으니까 여기 2고 여기 0 되겠네. 그치?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0보다 작은 구간에선 EFX니까 2배씩 더 가파르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 뒤로는 쭉 0이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함수가 그려지겠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g2의 값이 마이너스 8을 만족시켜야 하니까 한번 계산 같이 해봅시다. 자, g2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할 건데 어떤 걸 적분할 거냐면 0부터 2까지는 전부 다 음수니까 여기서 EFX DX가 될 거야. 자, 3차 함수 넓이 공식 써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분의 최고차 함계수 2고 얘 지금 음수로 정적분 구해줘야 되니까 앞에 부호 붙여놓고 그 다음에 x값 차이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얘는 8 돼요? 안 되죠. 얘 마이너스 8 아니니까 얘 지금 이 경우는 만족시키지 못한다 해서 탈락시키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경우는 다 탈락시켰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 요 안에 들어가서 근이 0하고 2하고 A 이렇게 만날 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서 이번에는 0A 2이 순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죠? 당연히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0하고 2하고 A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그치? 근데 빨간색 경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최소값이 2가 되지 않으니까 얘는 탈락시키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되는 경우는 요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하얀색 요 두 가지 경우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란색 경우를 우리가 첫 번째 거, 요걸 두 번째 거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야. 0부터 2까지 적분할 건데 지금 보면 0부터 a까지는 전부 다 양수니까 0으로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a부터 2까지는 음수니까 2배 시켜주면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보면 0부터 2까지 지금 g'x를 적분해주게 되면 얘는 a부터 2까지 efx dx가 될 거야. 그래서 적분해주게 되면 얘는 a부터 2까지 2 곱하기 x 곱하기 x-2의 x-a가 될 거야. 됐죠? 근데 요거 직접 계산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한 개 배워갑시다. 우리 a부터 2까지 적분할 건데 어떤 거 알고 있냐면 요렇게 해서 3차 함수에서 요점의 가운데점 이 중점까지 지나가게 되면 이 적분값 얼마야? 0이지. 그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해서? 식 변형해서. 자, 한번 가봅시다. a와 이 중간에 x값을 놓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2랑 x-2랑 x-a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x를 가지고 와서 x-2분의 a 플러스 2 해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x-2 x-a에다가 요거 뺀 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2 요렇게 해서 dx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0이지. 사라졌네. 그래서 0이고 그 다음에 a부터 2까지 신기하죠? 자, 이 x 2 곱해주면은 x-2 그리고 x-a 에다가 a 플러스 2 곱해줄 건데 a 플러스 2 계속 꺼내고 나서 2랑 a네? 근데 이 두 근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래. 그치? 구간을 그렇게 잡았네. 그러면 또 한 번 넓이 공식 이용할 수 있어. 자,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함계수에다가 a가 더 크니 2가 더 크니 그렇지 2가 더 크죠. 2 마이너스 a에 세제곱하면 그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대. 요거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a 플러스 2가 얘가 48 요렇게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48 그러면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마이너스 2랑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랑 2 해가지고 요렇게 지나갈 거야. 그래서 요렇게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3중근 가지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8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1대 3 내분해서 2값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y값 얼마니? y값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27 거기다가 1 곱해주면 마이너스 27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48과 만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쭉 계산하고 나니까 여기 a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번 케이스 탈락. 그럼 2번이 결국에 맞는 경우가 되겠네. 자, 2번 계산하면서 마무리 지어보자. 자, 2번 계산 가볼게요. 2번. 지금 이번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0부터 a까지 a부터 0까지 양수고 0부터 2까지 음수야. 자, 그러면 음수인 구간은 2배 시켜주고 양수인 구간은 다 0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g2의 값이 될 텐데 그럼 적분해 봅시다. 0부터 2까지 전부 다 그냥 efx dx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2배에다가 x에다가 x-2에다가 x-a가 되겠죠.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얘도 계산할 건데 그냥 쭉 적분해볼까? 이번에는 아까는 쉽게 하는 거 했으니까 이번엔 직접 적분해 봅시다. 자, 0부터 2까지 2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x 제곱에 더하기 4ax 해서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a 플러스 2에 x 세제곱 더하기 2ax 제곱 해서 0부터 2까지. 자, 계산 마무리 지어봅시다. 8 마이너스 3분의 16에 a 플러스 2에 더하기 8a 하면 얘는
3분의 8a에다가 3분의 8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32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되겠네. 이게 얼마래? 이게 나 조건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8이래. 마이너스 8 됐죠? 자 그럼 a 얼마니 얘들아? a 그러면 자 3분의 8에다가 a-1 한 개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a-1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아 0보다 작은 것도 만족시키죠. 그래서 a 값 구했네. 아 그럼 fx 다 구했어요. 따라서 fx는 x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4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48이 답이 되겠네. 자, 요렇게 해서 21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좋아. 자, 22번 가봅시다. 자, 22번 가볼게요. 와, 진짜 오늘 처음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제 칠판도 마음대로 잘 안 써지고 그리고 이 빔 프로젝터도 처음 써보고 그쵸? 그래서 좀 한 문제 한 문제 끊어가니까 중간중간 공백도 생기고 좀 호흡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22번 또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7%짜리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뭔가 좀 생소하게 느꼈을 것 같아. 근데 생소하게 느낀 부분이 이미 출제가 되었던 기출제 요소거든. 그래서 그 기출제 요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요소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의 함수가 주어진 형태를 살펴보면 함수 주어진 형태는 우리가 26학년도 6월에 22번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형태를 k와 함께 엮어가지고 상수를 더해준 그 평행이동의 형태를 준 적이 있어. 작년 수능에서 줬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도 평행이동이지만 우리 대칭성도 많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함수에 직접 수를 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 근데 이 함수의 경우에는 26062 이 문제를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밑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이 헷갈렸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출제가 됐었냐면 자 2011학년도에 3월 교육청에 14번 문항 보면 아주 똑같이 생긴 그런 형태의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들어있어요. 이 당시 가형 3월 교육청 가형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 되고 뭐 8분의 1 되는 거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수 t의 개수가 2개 뭐 1개 될 때 2개 될 때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 다시 같이 풀어보면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지수함수 문제라고 보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2차 방정식 문제로 좀 바꿔서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고3 수준에서 고1 수준으로 확 내려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2에 x제곱을 나는 라지 x라고 한번 더 볼 거야. 그때 f랑 g랑 만나는 점의 거리가 5분의 1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f가 더 위에 있는지 g가 더 위에 있는지 몰라요. 그치? 그래서 그 둘의 차이에 뭐가 5분의 1이다? 그렇지. 거리하면 항상 뭐다? 절대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절대값이 또 나왔어. 자, fx에서 gx를 빼서 절대값 씌웠을 때 5분의 1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4의 x에서 2의 x를 빼고 2분의 1의 k제곱을 더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요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 아까 치환 했었잖아요. 치환, 그치? 자, 우리 한번 기억해보자. 치환하면 항상 뭘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지. 범위 생각해야 돼. x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2의 x제곱을 치환을 했는데 2의 x제곱은 여기서 또 어떤 특징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당 하나씩 만나는 그렇지 1대1 함수의 특징을 또 가져와 봐야겠죠. 그래서 x의 값이 하나일 때, 즉 스몰 x의 값이 하나일 때 라지 x의 값도 한 개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개당 한 개씩 대응된다. 대신 x가 뭐다? 0보다는 커야 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2에 라지 x 제곱에 라지 x 빼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k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했더니 그게 0 되는 거.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두 개고, 그치? 실수 t가 두 개니까. 두 개고, 근데 뭘 만족시켜야 된다? x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렇지. 그래서 0보다 큰 곳에서 근을 두 개 갖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근해 분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치? 고1 때.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자, 고1 수학으로 쫙 수준 내려왔어.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나는 K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치? K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럼 K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K가 1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2차 방정식은 함수로 바꿨을 때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겠고 0을 비워놓고 시작하는 그런 함수야. 근데 최소값 어디서 갔니? 자, 미분하면 4x-1 그럼 4분의 1에서 최소 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을 건데 그러면 이때의 값이 0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2분의 1 k 제곱이 되겠네. 그쵸? 요거 왜 이렇게 적었지? 요거 다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게 2분의 1 k 제곱인데 그게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되겠네. 그치? 자, 4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4분의 1 집어넣게 되면 8분의 1에서 4분의 1 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아,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해준 8분의 3 되겠네. 그쵸? 자, 5분의 1 어디 들어가니? 5분의 1.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니? 안 되죠? 5분의 1이 이 밑에 있어.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은 당연히 밑에 있겠죠? 그러면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탈락이야. K가 1일 때 안 되는 거야. 사실 K를 일반적으로 놓고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 쉽게 빠르게 대입하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게 되면 K가 2일 때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함수가 생겼을 거고 4분의 1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얘는 2분의 1 K제곱이니까 4분의 1 될 거고요. 4분의 1에서 8분의 1 뺐으니까 8분의 1 됐을 거야. 자, 그럼 5분의 1 이 사이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들어오죠. 자, 여기 5분의 1 들어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1은 이 밑으로 아예 빠져 있을 거야. 그래서 근 두 개 가집니까? 그렇지. 근 두 개 가지겠지? 그래서 근 하나, 둘. 실수 t의 개수 두 개 만족시키니까 내가 찾는 경우 여기네. 우리 지금 사실 문제 풀 때 얘들아 문제 조건 만족시키는 거 딱 한 개 찾아서 그 값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 그치? 그래서 사실 여기서 1, 2부터 대입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빨리 풀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 먼저 생각해서 빡 해보고 되면 거기서 끝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게 불안하면 일단 넘어갔다 다시 와서 다시 푸세요. 일단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중요해. 그쵸? 시험지 운영하는 방법도 많이 익혀두시고 자, 그럼 근 두 개 가지는 경우 잘 찾았으니까 이 두 실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2분의 1에 x제곱이 내가 지금 잘못 썼죠. 2에 x제곱이 라지 x니까 이 x가 얼만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2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고 5분의 1 뺐으니까 20분의 1이 0 되는 거네. 그래서 이 x가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들일 텐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이 x 자리에 어떤 t 값이 들어가서 그 두 실수의 합이 p라고 했어. p. 문자가 되게 많죠. 근데 어떻게 둘 거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거 내가 p1, p2라고 해볼게. 그러면 2의 p1은 x고요. x1. 그 다음에 2의 p2를 x2라고 하게 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1이랑 x2가 되는 거야. 근데 이 p1과 p2의 합이 궁금한 거야. 그치? 자, 지수의 합은 뭐다? 그렇지. 곱셈이다. 그래서 2의 p1 곱하기 2의 p2 해주게 되면 얘는 두 근의 곱이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주게 되면 얘는 40분의 1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돌아와서 P1 더하기 P2를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보니까 K 곱하기 2분의 1의 P제곱이야. 근데 2의 P제곱이 40분의 1이었으니까 얘 얼마다? 그렇지, 40이다. 근데 K 얼마였어? 2였어. 그럼 2 곱하기 40 해가지고 80으로 답 구할 수 있겠죠. 자, 22번까지 받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5번만 찍으면 끝나거든? 그래서 그거 찍고 거의 12시쯤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15번 한번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지금 15번 계산 실수가 반복되어서 지금 거의 4번째 찍고 있는데 그 4번 찍었다던 그분이 찍었던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왜 실수를 했는지 알 것 같고 스튜디오를 처음 쓰다 보니까 이제 막 실수가 자꾸 나는데 조금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22%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찍지 않게 우리 다음에 나오면 맞을 수 있게 알려줄게.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최고차함계수이니까 하나의 정보 주어진 거야. 그치? 근데 gx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xfx 쭉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gx가 어떤 조건 들어있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 일단 0보다 작은 구간 그리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미 정해진 함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다 미분 가능이야. 그럼 연결되는 그 연결 지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미분 가능은 자, 미분계수 같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거 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연속인 거 먼저 얘기해주면 x가 0의 왼쪽으로 다가갈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x가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는 4분의 1 f0이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니까 따라서 f0은 0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미분계수 같다는 것도 이용해볼게. g' 먼저 만들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f'(x) 자, 마이너스 2ax 될 거고요. 4분의 1 f'x에다가 마이너스 2bx가 될 거야. 자, 근데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일 텐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등호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등호 넣어주게 되면 이제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는 f0이 0이니까 다 집어넣으면 0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니까 요거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f'0이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같아야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같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f'0도 0이네. 아, 그래서 내가 이 두 조건 얻었고, 자, 이 조건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여기는 상수항이 0이라는 거 알게 된 거고 여기는 1차식의 계수가 0이라는 거 알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fx에 대한 조건이 좀 많이 주어진 것 같아 이제. 그치? 그러면 2차식 계수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알려졌어요. 자, 그럼 요거 싹 지우고 2차식 계수까지 해서 fx 적어 볼게요. 그러면 fx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kx 제곱이라는 새로운 문자 하나 줄 수 있겠죠? 그럼 3차 함수 fx가 완성이 된 것 같아. 자, k 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gx의 a, b 구해줘야 되는데 그 조건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넘어와서 가조건하고 나조건 볼 거야. 가조건에 보면은 마이너스 27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7 쫙 그었을 때 2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나조건을 좀 잘 봐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그 x값들이 모두 다 프라임 값이 얼마다? 0이다. 아, 그럼 다 접하면서 만나겠네. 이해되죠? 그래서 저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gx는 마이너스 27이 되는 저 집합을 나는 a라고 하고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g'x가 0이 되는 그 진리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가 q 안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제에 P와 Q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 라는 말이야, 그치? 근데 반대 방향은 안 될 수 있어. 그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P의 원소들이 모두 다 Q에 포함되고 Q의 원소는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문제의 조건을 세밀하게 해석한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 알겠지? 요런 연습을 조금 더 심화해서 해보려면 어떤 문제 풀어보면 좋냐면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14번에 나왔던 그 지수 로그 함수 문제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풀어보면 도움 많이 될 거야. 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도움 많이 돼야 공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fx 잘 구했는데 이제 그 다음 조건 만족시키러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gx를 다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gx 적어보니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k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 그리고 fx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kx 제곱에 마이너스 bx 제곱이야. 자, 그러면 내가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위에 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었을 때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a야.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k야. 자, 이렇게까지 완성됐죠? 자, 그러면 위에 거 봤을 때 이 그래프는 요런 4차 함수이거나 이런 4차 함수일 거야, 그치?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이런 3차 함수이거나 요런 3차 함수일 거야. 맞니?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그 만나는 원소들은 모두 다 미분계수가 얼마다? 0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 먼저 보게 되면 일단은 x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x축에 접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x가 0이 되거나 여기가 x가 0이 돼야 되겠죠? y는 0.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y축이라면 이건 당연히 불가능해.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얘가 y축일 얘가 y는 0일 때 그러면 요게 y는 0일 때 이렇게 y축 그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27과 만나야 돼. y는 마이너스 27과 그쵸? 그러면 한 개 만날 수 있겠네. 한 개? 총 몇 개 만나야 돼? 원소의 개수 2개.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개 될 거고 자, 만약에 여기가 y축과 만나서 이렇게 접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것이 왼쪽에서 접할 수가 없겠죠. 이게 탈락.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봉우리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봉우리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27이 여기가 돼야 돼. 이것도 모순이죠. 그렇지, 탈락. 자, 그럼 세 번째 봉우리가 x축, y축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서 접하고 접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모든 점은 다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됐을 때 지금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점이 있죠. 마찬가지 0이 아닌 점이 있죠. 그럼 얘네들 다 안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도 불가능해요. 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얘가 마이너스 27이 되면서 접하는 즉 삼중근을 갖게 되는 마이너스 27에 해당하는 값이 삼중근이 되는 그런 4차 함수가 그려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원소의 개수 몇 개? 한 개. 자, 그럼 오른쪽에서도 한 개 가져야겠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개 가져야 되는데 얘는 x제곱이니까 접한단 말이야.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런 경우 먼저 봅시다. 이런 경우 먼저 보게 되면 마이너스 27과 오른쪽에서 만나는 값이 없지.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그러면 여기서 x축 이렇게 접하게 되면 마이너스 27과 만나면서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가 되겠네. 자, 우리 케이스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서 그래프의 특징으로 수식 계산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x축, y축 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접할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27과 접할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값이 지금 4b 더하기 k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의 값은 비율관계 2대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4b 더하기 k 되죠?
자,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에 3분의 2에 4b 더하기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나온다. 하나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함수 gx를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왼쪽에서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야. 그치? 그러면 g' 한번 만들어 보자. 자, g'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리고 3k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x 이렇게 나올 텐데, 얘 지금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증가 그리고 감소니까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y축, 이렇게 도함수가 생겼겠죠? 그러면 0하고 만나고 이 점에서 만날 텐데 여기 중근이네, 그치? 그래서 얘 x로 묶어줬을 때 4x 제곱 마이너스 3kx 더하기 2a가 될 텐데 얘가 지금 중근을 가져야 돼, 그치? 그러면 중근 가질 때 판별식보다 0이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 0인 거 써주게 되면 d가 9k제곱 마이너스 32a가 되면서 이게 0이다. 그럼 a라는 건 32분의 9k제곱이다 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요거 대입해서 b와 k의 관계도 한번 봅시다. 대입해보면 3분의 2에 4b 플러스 k 집어넣을 거야. 자, 4분의 1에 9분의 4에 4b 플러스 k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에 4b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4b 플러스 k가 얘가 마이너스 27이야. 그치? 그러면 4b 플러스 k가 3개 곱해져 있고 앞에 개수 다 꺼내주면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될 거고요. 그게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네. 그치? 그래서 4b 플러스 k가 얼마다? 4b 플러스 k가 9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a는 32분의 9k 제곱이고 4b 플러스 k는 9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값이 여기서 지금 얘가 아니지, 다시 얘가 0 되는 값이 이때의 x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 0 되는 값은 축 계산해주면, 우리 축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사커 공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b, 그쵸? 축 구하는 공식. 그럼 8분의 3k가 되면서 8분의 3k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7 나와야겠죠. 자, 이거 지울게. 자, 그럼 g 8분의 3k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12시 넘어가지고 막 카메라 꺼지고 난리가 났어. 자, 계산 실수가 없어도 이제는 카메라가 말썽이에요. g 8분의 3k 대입해 보면 뭐야? 마이너스 64분의 9k의 제곱에다가 곱할 거야. 64분의 9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3k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a인데 32분의 9k 제곱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27 나온다.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와. 근데 k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음수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 되면서 a의 값은 32분의 9에다가 64 곱하니까 18 되고요. 그다음 b의 값은 4b 더하기 k가 9였잖아, 그치? 4b 더하기 k가 9였으니까 4b는 9-k, 그래서 17. 그러면 4분의 17 나오니까 더하면 4분의 89가 되겠네. 4분의 89. 그래서 4분의 89가 답이 되는 것까지 확인했죠? 야, 여러 가지로 말썽이었는데 여기까지 찍고 이제 선택 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